모든 규정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절차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은 종종 이해보다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실 강산업 선임입니다. 저는 땡땡과제 책임자인데요. 정산 서류가 반려되었다고요? 어떤 근거입니까? 확인해보니 첨부하신 증빙서류가 새 기준 이전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네요. 해당 항목은 올해부터 개정된 양식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건 처음 듣는데요. 작년엔 문제 없었잖아요. 네, 작년까지는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돼서요. 관련 공문은 3월에 전체 연구 책임자분들께 공지 나갔습니다. 이건 불이익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다 받아줬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니까 연구자들 고생하는 겁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KT는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단 말만 하면 끝인가요?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는 기관이 이런 식입니까? 당장 상급자 바꿔요. 아니면 언론에 제보하겠습니다. 연구자님, 정확히 안내드리려면 조금만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분히? 이게 차분히 말할 상황입니까? 당신들 때문에 과제가 지연되는데 책임자 누구예요? 이름 대세요. 정확한 안내를 위해 지금 통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회신드리겠습니다. 녹음? 그럼 녹음하세요. 나도 녹음하고 있고요. 이거 다 공개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공식 절차로 요청해 주시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R&D 과제 연구자분인데요. 정산 서류건으로 상당히 불편해하고 계세요. 혹시 연락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산업실 부서장 정담당입니다. 강산업 선임과 통화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아, 네. 이미 내부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 담당자와 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의 과정에서 불편하셨던 부분은 내부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연구자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도 정해진 규정에 맞춰 업무를 진행해야 해서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양식은 이메일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양식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연구 수행에 문제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일부러 연구를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절차와 규정인 점 이해해 주시고 안내한 대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성 민원은 문제보다 감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응대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방금 영상 속 장면, 낯설지 않으셨죠? 조금 과장된 장면 같지만 실제로 우리 업무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원이라는 건 논리보다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효과적인 민원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각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컴플레인은 감정 불평 중심입니다. 기분이 불쾌하다, 처리가 불편했다 등 주관적인 불만이죠. 컴플레인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의 감정에 대한 공감입니다. 두 번째는 클레임입니다. 규정이 잘못 적용되었다처럼 객관적인 피해에 대한 불만입니다. 클레임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악성 민원입니다. 위법행위, 협박, 명예훼손 등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며 항의한다고 해서 모두 악성 민원은 아닙니다. 감정 표현이 격하더라도 적정선의 합리적인 불만이라면 일반적인 민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감정의 크기에 휘둘리지 말고 내용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유형이 다르면 대응 방식도 반드시 달라져야 하니까요. 악성 민원 시에는 감정이 진정되어야 이성이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선 고객이 격앙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 후에 사실 확인 절차로 이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도 연결되어야겠죠. 그럼 악성 민원의 3단계 대응 방법을 알아볼까요? 1단계는 감정 조절을 위한 진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조된 목소리에 같이 목소리를 높이면 고객의 감정은 더욱 격해지겠죠. 따라서 오히려 속도와 톤을 낮춰 응대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안내드리기 위해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와 같은 표현을 통해 고객의 감정은 인정하면서도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합니다. 2단계는 자제를 요청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기 시작하면 기준선 제시가 필요합니다. 지금 통화 내용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공식 절차에 따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말은 고객의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법적 안전망을 갖추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3단계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용 불가능한 요구에는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요구는 규정상 불가합니다. 지속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와 같이 예의를 갖추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의 감정이 폭주할 때 판을 바꾸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3C 전략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change person, 담당자를 바꾸는 겁니다. 응대자를 교체하면 감정이 리셋되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다시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더 이상 담당자와 조율되지 않을 때, 즉 논의의 주제가 아닌 사람에게 화살이 향할 때는 상급자가 개입할 타이밍입니다. 담당자에 대한 비난이 반복될 때, 설명을 들어도 수용의 여지가 없을 때, 책임자 바꿔라 등 지휘 요구가 있을 때, 감정이 격해져 대화 자체가 깨질 위기일 때, 상급자가 등장하면 대화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hange place, 장소를 바꾸는 겁니다. 공간을 이동하면 불필요한 군중 심리를 차단하면서 대화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change time, 시간 차이를 두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부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고객은 그 사이에 감정의 온도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극도로 화가 치밀 때 응대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 화가 다소 누그러졌을 때 응대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죠. 저희가 내부 검토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말은 방어가 아닌 전략입니다. 요즘은 빠르고 파급력이 큰 SNS, 커뮤니티 등의 온라인 악성 민원도 이슈인데요. 이러한 온라인 악성글의 특징은 감정적 언어 위주로 사실과 의견이 혼합되어 있으며 익명 뒤에 숨어 무차별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위해서 화면 캡처, URL, 날짜, 작성자 정보 등을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성 민원은 한 담당자, 한 부서만으로 버티면 큰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얼마나 빨리 알리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공유하느냐입니다.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법무실 및 홍보실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징후, 명예훼손, 협박, 폭언, 모욕 등 위법 가능성, 언론, 커뮤니티, SNS 제보 언급, 정치적, 사회적 민감 이슈 연관, 기관의 평판 리스크 발생 가능 등의 상황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말의 톤이 아니라 내용의 위험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부 프로세스의 예시는요, 1차 응대 담당자가 감정 진정 및 사실 확인을 시도하고 선을 넘는 지점이 확인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면서 법무실, 홍보실 동시 공유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후 정확한 상황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시 공식 안내문이나 법적 대응까지 나아갑니다. 핵심은 담당자 혼자 판단하지 않고 함께 협업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님, 이 사안은 사실 확인과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관련 부서와 함께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표현으로 기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보고의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즉시 보고합니다. 대응이 지연될수록 더욱더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체 내용을 공유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내용만, 상대의 감정만, 일부 사실만 골라서 조각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 현재 상황, 고객의 요구, 증거, 리스크 등을 모두 담아서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이 잘못되면 대응 방향이 틀어지면서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오해가 조직 안에서도 증폭됩니다. 셋째, 증거 중심으로 보고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악성 민원 대응은 그저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조직 차원에서 지켜야 할 4가지 보호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정심 유지입니다. 고객의 감정에 공감은 하되 고객의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나의 호흡부터 안정시키고 말 속도를 2분의 1로 줄이면서 표정은 차분하게, 톤은 낮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원칙 준수입니다. 악성 민원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동정심이나 상황 모면 때문에 예외적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규정을 벗어난 호의는 결국 나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모든 판단이 개인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나의 법적 방어벽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셋째, 증거 확보입니다. 기억보다 기록이 정확한 만큼 통화 녹취, 이메일 회신, 문자 커뮤니티 캡처, 날짜, 시간, URL 명시 등 최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기억은 불안정하지만 데이터는 조직을 지켜줍니다. 넷째, 품격 있게 선을 긋는 정중함입니다. 정중함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전문성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의 신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기준과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은 분명하게 정리하며 정중한 단호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대응 철학입니다. 감사합니다.